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의 클래식 2부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손님, 우리 수요 초대석에서 처음으로 모신 국악 연주자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져서 판소리를 배우고 판소리로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인데요. 인류 음악 학자면서 판소리 연구가이신 서울대 국악과 한나 예이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안나 예이츠 교수님과 함께 협연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국악과 1학년 재학 중인 고수 김지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반갑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네. 김지영님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제12회 농아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 화려한 프로필을 저희가 잘 받았고요. 아유. 네. 이따가 처음으로 울려 퍼지는 이 국악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연주로 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나 예이츠 교수님, 요즘 학기 중이라 아마 바쁘실 수밖에 없는데 안식년이시죠? 네, 뭐 안식 학기 딱 한 네. 학기만 지금 쉬고 있는데 생각보다 쉴 줄 알고 더 바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지 못했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뭐 특히 소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언어의 뭐 억양이나 발음이나 그런 것을 좀 많이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고향이 태어나신 곳은 독일의 뮌헨 네, 맞습니다. 태어나셨고 공부는 또 영국에서 네, 맞습니다. 하셨고 지금 한국에 오셔서 네. 서울대 교수님으로. 네. 와,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최연소로 서울대 국악과 교수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게 언제죠? 그게 2020년이었습니다. 와, 벌써 그러면 5년 전. 네, 네. 지금 이제부터는 5년째가 들어갑니다. 네. 어때요? 좋죠. 너무 이렇게 이런 명문대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좋은 교수들과 이렇게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수요 초대석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 뭐 학장님, 부학장님 뭐 많이 나오셨는데 저한테 전승현 부학장님이 우리 안나 예이츠 교수님 정말 최고라고 자랑을 막 얼마나 저한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님도 바로 앞방에 네,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교수님 좋다고 저한테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아주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랑 받는 만큼 제가 열심히 보답을 해드려요. 자, 그럼 여기서 서울대학교 국악과 안나 예이츠 교수를 소개합니다. 인류 음악 학자면서 판소리 연구가인 안나 예이츠는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사회 인류학을 전공했고요. 영국 런던 대학교 아프리카 아시아 연구원에서 석사에 이어 판소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소리와 만난 안나 예이츠는 민혜성 선생님에게 판소리를 사사받았습니다.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 지역 판소리 대회 K-폭스 페스티벌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2015년 런던 카도간 홀에서 공연했고 2018년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열린 함불 대통령 만찬에서 프랑스 소리꾼 로르파로와 함께 판소리 공연을 했습니다. 2022년 전주 대사슴놀이, 2023년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과 남상국악당 마이 판소리, 2024년 국립국악원 글로벌 홍보가 등의 무대에 올랐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서울대 국악과 안나 예이츠 교수의 라이브 연주도 들려드리고 판소리 함께한 인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안정숙님, 판소리 연구가 안나 예이츠 교수님 실로 어마어마한 분이죠. 어떻게 독일인께서 한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판소리를 그토록 멋지고 천연덕스럽게 완벽하게 표현하시는지요. 정말 놀라울 뿐이고 아마 전생에 대한민국 이전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듯합니다. 귀 쫑긋 보이는 라디오 켜고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정숙님 고맙습니다. 자, 너무나도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은데 판소리를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그게 정말 아주 우연한 것이었는데 저 원래 석사 때 제가 문화 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네. 정치학으로 제가 전공하고 있었는데 네.
그 학점이 모자라서 제가 아시아 전통 음악에 대한 수업은 그냥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네. 듣게 됐었는데 저기서 반소리에 대해 들었고 사실 수업 중에서 들었을 때도 그렇게 재미 느끼지는 못했는데 네. 우연히 저기 한국문화사 런던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판소리 공연이 있어서 그 저희 교수님께서 표가 싸다고 말씀하셔서 가게 됐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왜 제가 그때 뭐 한국은 살짝 배웠는데 막 반소리 이해할 수준이 아니었는데 자막이 있었는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 소리의 표현력에 너무 감탄해서 아니 나는 왜 이해되지? 왜 감정을 느낄 수 있지? 너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한국어를 모르는데. 네. 와. 그래서 이게 뭐 그때 오셨던 선생님들도 너무 대단하셔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 이 소리 자체에 그런 표현력이 있으니까 왜 그러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제가 결국은 그때 모든 남은 과제는 다 판소리에 대해 썼고 뭐 읽으면서 아니 근데 궁금증이 남았는데 계속 남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전공도 바뀌고 막 이렇게 반소리를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네. 그 인류 음악학이란 전문에서 원래 실기와 이론은 평행 가야 된다는 예. 개념이 있어서 네. 한국에 현장 연구하러 왔을 때 막 직접 배우기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아직까지 그 매력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는 못 찾았습니다. 아, 매력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다. 아니,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일단은 포인트를 좀 짚겠습니다. 일단 네. 학점이 모자라서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학점이 모자라서 판소리를 알게 됐고 처음에 접했을 때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네. 이제 영국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판소리를 직접 공연을 보고 나서 네. 언어를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전달되는 게 있었다. 네, 라이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감이 있어야 네. 그 매력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영국에 그때 당시 몇 년도였죠? 공연을 보신 게 문화원에서? 그게 2013년 1월에 있었습니다. 2013년, 11년 전이군요. 네. 그때 문화원 원장님이 누구시니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네, 예, 맞습니다. 판소리를 연구해서 해서 네. 그때 공연을 안 했으면 지금의 안나 H 교수님 못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와,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느껴도 박사과정까지 잘 알지 못하는 판소리를 주제로 이제 삼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박사까지 해야겠다라는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유, 근데 그때 나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되셨던 키스 하워드 교수님께서 네, 뭐가 좀 눈치 좀 채셨나 봐요. 네. 이 사람은 네. 좀 인류 음악학으로 좀 홀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셔서 이렇게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네, 근데 그때도 이렇게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고 너는 박사 과정을 할 거면 일단 너의 주제는 엄청 사랑해야 된다. 아니면 논문 쓸 때까지는 엄청 싫어할 거라고. 그래서 진짜 확신이냐? 좀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는데 확실히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싶다고 이렇게 대답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정욱님, 와 오늘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걸음을 못 옮기고 앉았습니다. 집중하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신 게 저도 느껴지는데 아니 교수님 그러면 그 독일어도 네. 당연히 모국어니까 하실 거고 영어는 뭐 당연히 또 모국어니까 네, 하실 맞습니다. 거고요. 지금 한국어도 하시고 그럼 3개 국어를 하시는 겁니까? 저 6개 국어를 6개 국어요? 다른 3개국어는 또 뭡니까? 그래서 뭐 일단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독일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 스페인어까지 배웠고 네. 뭐 그 다음에는 일본어는 배웠는데 까먹었고 중국어는 좀 집중적으로 배웠다가 그 다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국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게 한국어를 모르는데 판소리 전달을 받았다라는 네. 부분이 좀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천재시네. 뭐 이야, 그렇군요. 6개국어라니. 자, 7587님 의외네요. 한국인 교수가 없고 외국인이 판소리 1호 교수라니 감사합니다. 응원드려요.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처음 판소리를 배울 때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어려운 점은 가사 외우기가 사실 누구든 네. 어려운 그 사설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그때도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니 외국인인데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했는데 한번 저희 선생님 학원에 있었을 때 제 옆에 초등학생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너 혹시 뭔 말인지 알고 부르니? 무슨 말인지 알고 부르니? 네, 근데 모른다고 했어요. 뭐 초등학생 당연히 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아. 아니 뭐 한국인도 시작할 때는 모르니까 저도 그냥 시간 문제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희망 좀 얻었습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뭔가 내가 알아야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강박관념이 난 외국인인데 일단 하고 보자.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연주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춘향가 중에 네. 좀 뭐 판소리에 대해 이렇게 보통은 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즐거운 대목으로 네. 이도령이 처음으로 춘향이를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아하. 그런 대목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자리를 이동하시는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춘향 추천 대목은 5월 단오 무렵에 글 공부를 접고 강한루로 바람을 쐬러 나간 이몽룡이 멀리서 그네를 타는 춘향이를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백백홍홍 난망 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생동감 넘치는 묘사가 매력적입니다. 두 분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춘향 추천 대목 백백홍홍을 소리 안나이에이츠 고수 김지영이 협연합니다. 그때요 이도령이 춘향이 그네 뛰는 모습을 바라보느니 백백홍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 아이와 함께 그네를 디려오고 독림 숲속을 당도하여 비늘어진 벽도가지 휘칭칭 잡아매고 섬섬옥수를 번뜩 들어양 그네줄을 갈라지고 선뜻 올라 발구를 째 한 번에 툭 구르니 앞이 번뜩 높아고 두 번에 툭 구르니 뒤가 번뜩 솟았네. 단만도하 높은 가지 소소리져 독찬디 춘풍지화 나고홍설이요 행하스근한 홍무라 그대로 올라가면 요지왕모를 만나볼 듯 그대로 멀리 가면 열공항아 만나볼 듯 입은 것은 비단이나 참모리게 알 수 없 보고 간 그 자취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선녀라. 봉을 타고 내려와 진루은 웅옥인가 구름 타고 올라간 양대 부산 선녀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곧 가까워 떠나오는 양 연축비화 동부연 도련님 심사가 산란하여. 와, 브라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춘향 추천 대목 백팩홍홍을 소리 안나 예이치와 고수 김정희의 협연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유리님, 와 소리 듣는데 소름이 쫙 돋을 정도네요. 아이다님, 안나 예이치 교수님 한국어를 모르고 공연부터 관람하게 되셨군요. 저도 이탈리아어나 독일어 몰라도 토스카와 아이다를 보게 돼서 오페라 팬이 됐지만 석박사까지 다 하셨다니 굉장하십니다.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이선미님, 안나 예이치 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음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섭님,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한민국 사람이면서도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말은 물론 우리나라 고전까지 터득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다니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콩사탄님, 보이는 라디오를 켤 수밖에 없는 스토리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제가 브라바로 외쳤는데 이게 우리 소리 할 때 브라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얼씨구. 저 솔직히 할 수 있었는데 네. 교수님 얼씨구 소리 듣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얼씨구! 얼씨구. 하려다가 성악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브라바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에서는 서울대 국악과 안나 이해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업은 이렇게 또 교육자로 계시지만 소리꾼으로 무대에 서는 일도 워낙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즐거우세요? 뭐 즐거움보다는 일단은 연구자로서는 좀 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아직 소리는 세월이 좀 길어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리는 잘 하고 싶다. 근데 아직까지 마음 놓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석 때 네. 그 TV를 켜니까 그 장사익 선생님이 이제 가요 무대에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랑 협연을 10년 전에 했는데 그때 분명히 60이 넘으셨는데 찾아보니까 지금 76세시고 그 다음 날에 그 소리 조상현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거의 90세시더라고요. 네. 네, 흔합니다.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도 처음으로 뵀을 때 구순이셨는데 네. 계속 무대에 서셨더라고요. 와, 너무 부럽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리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90세, 100세 돼도 무대에서 더 깊은 소리가 나오는군요. 맞아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도 시선이 바꾸다 보니까 네. 같은 소리를 해도 이렇게 맛이 좀 달라지는 그런 매력도 있어서 정말 오래 해야 이렇게 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고수 김지영 네. 어땠습니까, 연주? 일단 워낙 소리를 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예. 이 라디오 준비하면서 연습할 때도 너무 즐겁게 잘 연습했고 방금 소리도 또 워낙에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옆에서 거들 뿐 제가 딱히 뭘 한 건 없어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뒤에서 봤는데 이 스냅이 따라락 따라락 스냅이 아주 기가 막히시던데 고맙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나 예이치에게 소리를 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공부지요. 공부. 네, 저 아까 짧게 말씀드렸는데 인류 음악학에서는 그 기본 원칙이 어떤 음악을 연구하고 싶으면 직접 해야 된다. 직접 해야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소리 하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도 즐겁지만 아주 중요한 이 연구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연구의 도구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제가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할 때는 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라졌고 계속 갈수록 저도 배우면서 제가 이 판소리란 것을 학자로서 접근하는 부분이 네. 많이 달라지니까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다. 네.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음악 판소리를 배운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편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편견보다 일단 너무 감사한 것은 일단 살짝 노력해도 네. 너무 감사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
특히 저희 선생님이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소리 배우러 갔을 때 너 외국인이라서 안 봐준다. 안 봐준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야 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배울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저희 선생님처럼 아니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하시거나 뭐 다른 국악계 선생님들 그냥 그래 잘했다 하는 것보다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피드백이 더더욱 감사한 거죠. 아, 외국인이라서 그 정도면 잘했다가 아니라 너도 똑같이 대할 거야. 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군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자, 한참 또 판소리를 배우실 때 재미있었던 일 하나 에피소드 풀어주세요. 아, 이건 너무 재밌었다. 아이 뭐 일단은 아까도 나온데 그 엘리제 궁에서 그 공연했었던 그 계기가 아주 네. 웃겼어요. 제가 그때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목요일에 갑자기 선생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안나야 너 다음 주 월요일 파리 갈 수 있니? 지금 저기서 북 쳐줄 사람이 필요한다고. 근데 유럽 안에서 너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셨어요. 아, 시장이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소리를 배우는 워크숍이 꽤 있는데 고법으로 네. 그 고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북 반주는 너무 없어서 결국은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서 제가 엘리제 궁에 갈 수 있었던 거고 제가 그때 마포로를 그 외국인 다른 소리꾼 반주를 하면서 저 사실 북을 잘 못 치는데 네. 너무 긴장된 공연이면서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왠지 말씀하신 대로 파리에 그 궁에 갔을 때 느낌성으로는 관객분들이 소프라노일 것 같잖아요. 너무 나와서 성악을 할 것 같은 오페라 가수 느낌인데 이 지금 국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네.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 뭐 이걸 왜 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네.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사실 지금 그 국악을 하는 외국인들이 꽤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한테도 응원해주고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응원도 받고 특히 뭐 제가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다른 외국인의 관심이 끌릴 때 아, 너 덕분에 반소리 알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반응이 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아, 너 때문에 판소리를 알 수 있었다. 네. 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판소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들의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을 할 텐데 또 교수님이 판소리 하는 거면 이 어떻게 보면 좀 눈높이가 접근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떨 때는. 자, 판소리 하면서 가장 처음에 올랐던 데뷔 무대는 언제죠? 저희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15년 8월 때 운영궁에서 그 첫 솔로 무대가 그때였습니다. 아,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생생하게. 어땠어요? 네, 제가 그때 야외다 보니까 네. 그것도 이렇게 울림의 차이도 있는데 이게 운영궁 안에서 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네. 그때 북을 쳐주신 김인수 선생님께서 그 내년에도 같이 공연할 건데 이렇게 네. 10주년으로 근데 너무 이렇게 그 북을 너무 잘 져주셔서 그때부터 알게 됐었던 것이 이렇게 판소리에서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그 고수가 좀 든든해야 소리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소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완전 망칠 수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고수의 든든함을 느꼈을 때 그래서 그때도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네. 네. 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영화가 더 성미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또 들려주실 겁니까? 네, 이번에는 뭐 너무 이렇게 흥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네. 한도 오. 살짝 좀 느낄 수 있게 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심청가 중에 네.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막 설레는데요. 그럼 두 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또 준비하실 동안 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H가 연주해줄 심청가 중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은 판소리 심청가에서 절정으로 극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황후가 된 심청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고 그 자리에 신봉사도 참석합니다.
심항우가 어전 세령들에게 신봉사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자 신봉사는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라고 하면서 동양저서로 키운 딸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져 죽은 지 3년이 지났다고 울부짖습니다. 이때 심청이가 달려나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신봉사는 딸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소리 안나 예이츠 고수 김주영이 해발합니다. 그때요 수백 명 봉사들이 골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때 신봉사는 제일 말석 참여하였겠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때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맹인 여기 계시다. 신봉사를 메시고 별궁에 들어가니 신봉사는 일양 죄가 있난지라. 아이고 어쩌려고 이러시오. 어허 이놈 용케 죽을 때 잘 찾아 들어왔다. 내공에 들으니 그때요 심항우는 원간 용궁에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 백수되었구나. 심항우 물으시되 가주 성명이 무엇이며 찾아 있는가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찾아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아들이다. 예 소맹이 아들이다. 소맹이 사업기난 황주 도하동이 고토없고 성명은 심학규요. 일중년 3월 달을 산후 달로 상차고 허밀은 딸 자식을 강부에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양쩌도도 먹여 개우 길러매여 15세가 되었으되 이름은 심청기요. 효성기 출전하여 그애가 밥을 빌어 도생지내 갈때 우연한 중이 찾아왔어. 공양미 300석을 공운사로 시주하면 소맹이 눈을 뜬다 언니. 효성기는 딸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선택석에 몸이 발려 임당수 재수로 죽은 지가 3년이
주렴에 갇혀버리고 붙인 앞으로 고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붙이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의 말을 듣고 번눈이 희번뜩거리며 누가 날 데려 아버지라고 해요. 남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버지라니 누구야? 남동역에 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5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것이 웬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 여태 도들 못 드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저를 보옵소서. 인당수 빠져 죽은 불효여신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저를 보옵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언눈을 희번뜩거리며 에이! 이것이 웬 말이냐? 내 가죽을 속을 들어 만드냐? 내가 지금 꿈을 꾸냐? 이것이 참말이냐? 족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사르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갑갑하여라. 내가 눈이 있어야 어디 내 딸 좀 보자. 두 눈을 꿈적꿈적 거리더니 눈을 번쩍 떴구나. 와 좋다. 브라바.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소리 안나예이츠 고수 김지영의 해변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봉사 눈 뜨는 대목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잡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정욱님 어이씨고 좋다 보내주셨습니다. 옹인유키님 어이쑤. 권여정님 어이씨고. 이나람님 어머 세상에 판소리 듣고 눈물 나기는 처음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신해물님 눈물나요. 감동. 조아라님 어이씨고. 안나 예치 교수님 멋지고 존경스럽네요. 이미경님 방송으로 듣다가 너무나 궁금해서 열정이 느껴져서 보이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이영희님 음악이 참말로 신기하구만요. 언어를 뛰어넘는 전달. 민경춘님 정말 대단하고 대단하십니다. 현님 세상에 발음이 너무 정확하세요. 노래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할 때 느껴지는 어색한 느낌이 전혀 안 느껴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점점점. 이효리님 전통 클래식도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렸을 땐 국악이 지루했는데 요즘은 종묘 제례악 콘서트도 갈 정도로 우리 전통음악도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에 모닝 스페셜만 듣다가 정겨운님 목소리에 취해서 애청 중입니다. 파이팅이요. 고맙습니다. 이유리님. 0901님 보라를 절로 키게 만드는 마력을 느꼈습니다. 전 재즈 아티스트지만 한국 사람도 재즈를 잘하면 이런 느낌일까요?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재즈 잘하면 이런 느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근데 유명한 재즈 한국인 재즈 음악가가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네. 예,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다라는 듯이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 서울대학교 국악과 안나 예츠 교수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판소리 심청전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혹시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아까 한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까? 예, 뭐 한도 있고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소리의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그나마 좀 대중성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아예 이렇게 내용은 모르는 좀 어려운 대목들도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접근성도 높고 저도 제 자신을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예술가 대 예술가로 물어보는 건데 그 이 한국의 한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우리나라 한반도가 수많은 외국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 번도 우리나라가 먼저 침략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땅에는 어떻게 보면 피가 서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외국인 입장에서 본 이 한국의 한은 어때요? 근데 뭐 한은 이게 한국의 특유한 정서이겠지만 좀 비슷한 정서는 다른 곳에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서 뭐 네. 예를 들어서 블루즈 음악에서 네. 이 흑인의 좀 한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는 거고 뭐 포르투갈 파도 음악 같은 경우에 보는 서다지라는 개념도 있고 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특히 코로나 한번 겪고 나서 이렇게 한을 안 느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 본인 생활에 좀 슬픈 경험이 있었으니까 딱 한국에는 한이 아니더라도 좀 자기만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님, 판소리의 한을 이해하는 교수님 너무 멋지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유영주님, 안나 예이츠님 목소리 힘이 좋으세요. 김윤희님 감동입니다. 정진묘님, 오늘 방송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나요? 국악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과 함께 다시 보고 싶어서요. 안나 예이츠 교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네, 정진묘님 물론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당연히 올라가고요. 안나 예이츠가 지금 부른 두 곡 다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유의해서 들어주실 점이 이 보실 때 다들 저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전 아침이라는 거. 저녁에 하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와, 이 방송감까지 아주 좋으십니다. 요즘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보다 또 유럽, 외국에서 더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뭐 일단은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네. 뭐 한국에서는 국악이 좀 접근하기 어렵다는 좀 살짝의 편견이 있어서 예. 그 좀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 이게 좀 쉽게 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정말 이 맛 그대로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정말 반수리 그대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퓨전 음악도 요즘 유행이지만 정말 완창 듣고 싶고 완창을. 네, 완창. 그래서 전체 이야기 제가 이야기 한번 들었는데 5시간 심청과 완창을 듣고 나서 기립박수하고 앵콜 해달라고 할 정도로 네. 그 유럽에서 그 판소리에 대한 열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객층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5시간 완창하고 브라보의 앵콜이 있다. 충격적이네요. 와, 그럼 앵콜을 해줍니까? 당연하죠. 와, 그 5시간 동안 소리를 어떻게 내죠? 뭐 저도 사실 아직 그 정도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럴 때는 완창 들을 때는 사실 관객과의 호흡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추임새가 있잖아요. 네. 이 추임새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뭐 본인 힘 조절도 해야 되는데 완창 때 듣기의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관객들이 함께 이렇게 힘쓰고 있어요. 끝까지 가자고 뭐 중간에 힘들면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추임새로 이런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정말 소리꾼이면 언제든지 다 도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정말 관객의 호흡이 있어야만 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일방적으로 관객에게 노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 가는 거군요. 네. 공동체 의식까지 있는 국악 대단합니다. 자, 2015년에 중요 무형문화재 60분을 직접 인터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얻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때 제가 최대한 좀 다양하게 제가 소리로 활동하신 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그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에서 정말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만났는데 누구든 너무 이 소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옛날 선생님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아니 소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계속 결심하고 계속 힘쓰고 소리는 끝까지 할 거야 하는 그 결심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에서도 그런 열정이 보여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군사설움 자식 생각을 윤진철의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자,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군사설움 자식 생각을 윤진철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도 감상을 하면서 이 소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짝 오늘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군사설움 이 곡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이게 적벽가 중에 이게 원래 유일하게 판소리 5바탕 중에 네. 이렇게 소설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국 그 고전 소설인데 삼국지연이라고. 네. 근데 그 안에서는 영웅 얘기만 하고 근데 이 반소리 버전에서 이 적벽가에서는 일반 군사들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자기 집을 떠나고 사랑하는 와이프를 떠났고 이렇게 정말 어렵게 태어난 아들을 이렇게 떠났어야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서 이 소설과의 차이가 있고 그 통해서 뭐 그때 조선 시대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를 아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네. 그런 너무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전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수업 청강하고 싶어지네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젊은 음악 국악인들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보시기에 인류 음악 학자로서 판소리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요즘은 확실히 시도를 좀 더 환영해주는 시기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반소리 좀 대중성 있게 네. 나오는 그런 것들도 좀 요즘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만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니까 네. 그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그 국악도 현대 음악이다. 현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음악 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전통하는 사람들은 전통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뭐 퓨전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퓨전 들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열린 시장으로 지금 잘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어서 저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자랑하고 싶은 젊은 국악인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추천해 주시면 또 찾아서 들어볼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젊은 소리꾼의 소리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네. 뭐 많아요. 뭐 제일 오랫동안 좀 친하게 지냈던 젊은 소리꾼 이따가 들을 분 말고 소개해드리자면 유태평양이라고 예. 지금 국립창극단에 계시는데 유명하죠. 네, 너무 잘해요. 소리도 너무 잘하고 사람도 너무 좋고 네.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인류 음악 학자로서 판소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방금 물어봤는데 그 유럽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케이팝 문화를 워낙 지금 각광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중심에 우리 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좋은 점은 요즘은 국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돌들도 슬슬 국악 기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곡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수업에서 그 데치타 같은 곡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거나 에이티즈의 흥이랑 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학생들이 케이팝만 알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 국악의 그런 음색 같은 것을 한번 접해보고 이게 뭐지?
궁금해지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돌들도 그런 지식을 갖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진입 장벽이 또 아이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악으로 올 수 있는 확률도 이제 생겼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국악은 물론 클래식 음악 등 예술 분야를 전공하려는 또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오늘 방송을 많이 들을 겁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또 교육자로서 연주자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저희 지도 교수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네가 하는 주제는 사랑해야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더 해야 되고 운이 또 좋아져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음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즐거움 좀 잘 찾으면 그런 제안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갖는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잊지 말아라. 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나 예이츠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미 지금까지 꿔봤던 꿈들이 많이 이렇게 이뤄진 상황이기도 하고 저 너무 운이 좋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 있는데 좀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국악을 소개하거나 뭐 제 모습으로 국악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이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 많이 이렇게 서서 저도 제 소리를 발전함으로써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제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출연해 주신 고수 김정님, 네. 어떻게 방송 즐거우셨습니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예, 혹시 지루하지 않았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을 더 걸고 싶었는데 안나 예이츠 교수님하고 너무 대화를 집중해서 지금 보니까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더 좋은 연주자가 되어서 다음번엔 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좀 섭섭하다는 얘기죠? 아니. 오늘 연주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클래식 수요초대석 서울대학교 국악과 안나 예이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클래식이죠. 국악인으로서 수요초대석에 처음 모신 손님인데요. 저 스스로도 좀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소리를 이렇게 외국인인 안나 예이츠 교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 예이츠 교수님의 활동 저희가 한 번 출연자는 저희 식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응원할 거고요.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